자, 제3절 현대 행정의 가치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시장 실패라고 그러죠.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잘 못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시장 실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서가 시장 실패, 그 다음에 뭐가 실패했죠? 정부 실패가 했다. 정부도 실패했죠. 시장도 실패, 정부도 실패니까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안 되겠다. 시민사회의 사람들을 좀 말 좀 들어보자 해서 나온 것이 아까 얘기했던 거버넌스 사상입니다. 알겠죠? 시민이 개입하면서 잘 돌아가죠. 함부로 못합니다. 속력은 늦어도 완벽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장 실패 원인과 원인별 정부 개입 필요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점이에요. 독점 시장이 생기면서 시장이 실패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된 거죠.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건데 이게 배분이라고, 배분은 뭐니까 공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역시 실패했고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 경제학 용어도 나오는데 프라이스가 MC보다 클 때 발생한다. P가 MC보다 크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경제학 용어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독점 금지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점 규제법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독점하면 안 된다. 시장 지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담합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독점 규제법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규제하려고 독점 규제법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엔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것은 나오질 않아요. 문제 보면 알지만 이 문제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결합 규제. 이걸 담합이라고 그래요. 담합.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카르텔. 들어봤죠? 담합이라고요. 담합.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과자 회사 같은 경우는 제과 회사는 뭐 빙그레랄지 아니면 혜태제과, 롯데 삼강이 세 회사가 과자 가격을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라면도 마찬가지죠. 삼양라면, 그 다음에 농심라면, 그 다음에 팔도라면 이런 게 있어요. 세 분이 만나가지고 라면 가격 올리자. 그럼 올리는 거죠. 이걸 담합이라고 그래요. 담합. 자, 무섭죠. 그래서 그 양반들이야 뭐 10원 올리는 거 별거 아니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게 누적되면은 크잖아요. 그죠? 한 달에 라면 보통 한 박스 먹죠. 에? 보통 한 박스 먹어요. 제 아들도. 그래가지고 라면 많이 먹으면 나중에 산소에 가보면은 시체가 썩질 않죠. 왜냐하면 방부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30년 전에 죽은 사람 그대로 있어요. 40년 전에 죽은 사람은 다 썩었는데 왜? 방부 처리한 거예요. 항상 빵도 방부제, 라면도 방부제니까 몸이 썩질 않아요. 고맙죠. 북한 아이들은 썩어요. 라면 안 먹어서. 근데 우리는 항상 방부제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부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사망하신 분들은 썩질 않아요. 3일 동안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맞바닥에 웃고 있죠. 웃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은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그대로 있으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파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놀랬습니다, 저도. 자, 근데 말이죠. 여기서 2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 표지 3개 할 게 있어요. 용어가 나옵니다. 행정학은 용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연 독점이라는 게 나와요. 자연 독점. 이런 개념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서브노트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브노트에다가 자연 독점 탁 하면은 개념이 탁 나오는 거예요. 자, 뭔가 보겠습니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투자한 만큼 성장하는 걸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10원 투자했는데 10원어치가 성장하는 거. 규모 있게 했다 이런 얘기죠. 10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10이었다. 규모의 경제가 아닌 거예요. 너 규모 없게 했구나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겁니다. 철도, 전력, 수도 등과 같은 산업 같은 경우는
뭡니까? 생산 규모, 즉 산출량을 확대할수록 생산비와 가격이 낮아진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말이죠. 철도가 개인이 했었어요. 개인이 국가 게 아니었었어요. 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국가에서 말이죠. 국가에서 이만큼의 예를 들어서 수도 사업을 하네요. 수도 사업. 이만큼의 수도 사업을 하니까 규모의 경제로 갑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잘 굴러가요. 근데 일반 사인, 일반 개인이 말이죠. 아주 작은 수도 사업을 했어요. 얘는 자꾸 말이죠. 투자해도 이런 거 비슷하죠. 마투 개념과 비슷해요. 조그맣게 가게 하는 사람은 투자할수록 별로 남는 게 없죠. 마트는 조금만 투자해도 막 굴러가는 거,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독점한다? 이걸 죽이고 국가가 독점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연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저절로 독점하는 거다. 가만 놔둬도. 원래는 전기도 개인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화력 발전해가지고 해냈는데 결국에는 석탄 떼가지고 뭐 기름 떼가지고 전기가 얼마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보니까 뭐 이 국가에서 하는 거는 뭐 원자력 가지고도 막 전기 만들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원자력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죽어라 연탄 떼봤자 몇 킬로와트 안 나와요. 얘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끼리 전기를 만들죠. 안 가봤는데 일단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원자로 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거는 약간 뭐랄까요? 좀 위험성은 있지만 효율성은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원자력 발전소 옆에 있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사실은. 사실 위험해요. 엑스레이 같은 거 찍는 사람들. 여러분들 건강 관리하려고 건강검진 받을 때 엑스레이 한번 찍을 때 담배 500갑 피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딱 찍는 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프로판 가스 탁 킬 때 담배 50가치를 피는 거하고 똑같다요. 탁 킬 때.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폐암이 많죠. 왜 많은가 했더니 이거 킬 때, 탁 킬 때 벌써 50가치 핀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의 파괴력이에요. 하루에 몇 번 키죠? 아주머니? 아주머니들? 보통? 10번은 키죠. 남편 보내고서 라면 끓여 먹어야죠. 그 다음에 떡볶이 해 먹어요. 탁탁 하면 담배 한 100가치 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보면은 완전 니코틴 등도하고 똑같아요. 왜? 그만큼 한번 탁 할 때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식당 가면은 절대 그 옆에 안 가요. 다른 사람 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먹죠. 그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폐암이 많아요. 이거 켜야 하니까. 그죠? 위험한 거예요. 아셔야지. 그죠? 자, 그러니까 수도 사업이랄지 전기, 철도는 국가에서 독점하는 거지. 그죠? 자연스럽게 독점한단 말이에요. 효율성이 크니까. 일반 개인은 점점 망하죠. 빵가게도 비슷하죠. 개인이 만든 빵가게 막 아무리 노력해도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나 이쪽에서 막 연구해가지고 온 거 예쁘잖아요. 그죠? 이거 못 당한다니까요.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해당 산업은 생산 규모가 큰 단일 기업에 의해서 자연적 독점 현상이 발생한다. 이걸 자연 독점이다. 여러분들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가 존재한다. 공공재의 문제점은 뭐냐면 시장 기능에 의해서 전혀 공급되지 않는 것이 있다. 시장에 의해서 공급되지 않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철도 같은 경우. 그죠? 철도 시장에 의해서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거미줄 같죠? 그죠? 할 수가 없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재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 문제점이 쭉 나오는데 답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번부터 보세요. 나번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뭡니까? 손해를 외부에 표출되지 않는다. 공공재를 사용하는 사람은 말이죠. 공공재를 사용하고 나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차를 탔다. 그러면 기차에 대한 판단을 물론 속으로는 하겠지만 바깥으로 내가 얼마나 효과를 봤다는 거 말 안 하죠. 절대 말 안 씁니다. 외부에 표출하지 않는다. 줄긋이고. 두 번째는 그거 별표 4개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재에 무임승차가 발생한다. 무임승차. 프리라이딩이라고 그러죠. 프리라이딩. 자, 우리나라도 전철 같은 경우는 무임승차 많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타고서 충남 원양까지 가서 목욕 싹 하고 오죠. 그죠?
무임승차 올 때도 그냥 와요. 무임승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공짜로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안 내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 이걸 프리라이딩 무임승차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런 거 좀 주로 한번 보세요. 공짜로 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말이죠. 밑에 마블을 보세요. 무임승차 문제는 n-을 문제다. 줄거세요. n-1이다. 갑자기 왜 수학이 나왔을까요? n-1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만약에 100명이 있다고 쳐요. 100명 있는데 공공재입니다. 100명 있는데 한 명이 돈을 내고 탑니다. 그럼 99명은 공짜로 타려고 한다는 거예요. n-1입니다. 만약에 10,000명 있다. 그럼 한 명만 예를 들어 공공재 돈 타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타려고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n-을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집단 행정에 딜레마가 생긴다. 집단 행동에 딜레마가 생긴다. 뭐냐면 이 무임승차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공짜로 타려고 하는 거 집단 행동한다는 거예요. 당신도 공짜인데 나도 공짜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같은 경우 그렇죠. 국립공원이 가끔 가다가 뭡니까 진입로를 막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나 다 가서 뭐 합니까? 등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나물이랄지 암석 같은 걸 다 캐와요. 다 나물도 다 캐옵니다. 이만큼 보따리 들고 가서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기암괴석 망치로 탁 잘라가지고 와요. 집에다 탁 어디서 났냐? 그럼 설악산 설악산 그 부분이 텔레비 비쳤는데 없어진 거예요.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진달래꽃 같은 거 있죠? 막 정원에다 심어놓죠. 이건 설악산, 지리산 진달래야. 그러면 나중에 거기 캐온 거예요. 불법이었죠. 그죠? 저도 가끔 그런 경우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불법이었어요. 갑자기 진달래가 뜰에서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캐왔는데, 옛날입니다. 지금은 캐왔다간 법에 산림법에 걸려요. 지금은, 산에 가서 버섯만 채취해도 걸려요. 버섯도. 아시겠죠? 산림법에 걸리는 거예요, 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독버섯 채취해서 먹으면 죽어야 되죠. 법에도 걸리듯 죽기도 했으니까 이중으로 죽어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마트 가서 사 잡세요. 알겠죠? 마트 가가지고 요새 버섯 싸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 잡수면 되겠죠. n-을 문제 했고. 자, 그 다음에 4번 별표 4개입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이 있다. 자, 여기 개념이 있습니다. 서브노트 좀 해주세요. 행정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할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따지는 개념이 있는데 경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배제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배제성. 이 두 개념을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됩니다. 경합성은 쉽게 말해서 경쟁하는 거 이렇게 알아도 경쟁. 이것을 경합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배제성은 뭡니까? 돈을 냈는가, 즉 금원을 돈입니다. 돈을 지불했는가, 지불 여부를 배제성이라고 합니다. 경합성과 배제성이 문제입니다. 자, 공공재는 돈을 지불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합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쓰죠. 여러분들 그 전철이나 뭐 어디 가서도 뭐 어디 등산 가서도 말이죠. 아이고 돌 참 예쁘구나 하고 막 쓰다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발로 퍽 차죠. 그죠? 그 다음에 오다가 꽃도 슬쩍 꺾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꽃 이쁘다고 머리다 따고 얹죠. 그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철 탔을 때도 아이고 전철 참 더럽냐고 막 손으로 닦는 사람 있어요? 없죠? 대충 한단 말이에요. 왜? 공짜로 탔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무임승차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담배 피다가 확 멀리 버리죠. 침도 막 탁탁 뱉죠. 내 방이 아니니까. 공짜기 때문에 돈 지불 안 했죠. 경쟁도 안 쳐. 다른 사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재 특징은 비경합성 플러스 뭡니까? 비배제성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남을 밀어내지도 않고 돈도 안 냅니다.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저도 그래서 공원에서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막걸리를 먹습니다. 심심하니까 아무도 없고 비둘기도 왔다 갔다 하고 원래는 안 되는 거죠. 불법인데 그만큼 자유스럽게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공공재가 황폐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내 거 아니면은 함부로 쓰게 돼 있죠. 내 거라면은 아끼죠. 그렇죠. 아끼질 않아요. 막 씁니다. 어차피 내가 돈 내는 것도 아닌데 내가 공원 뭐 거기다가 발로 찼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공재는 비경합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멋있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 의미는 한 사람의 주가적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경제학적으로 멋있게 풀면 이런 얘기입니다. 즉 뭡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경쟁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세요. 정부 개입했다 이런 얘기죠. 이 공공재에 대해서는요. 특히 정부가 개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조세, 세금을 때리는 방법이에요. 세금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공공재 생산 요소 비용을 징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공공재는 말이죠. 정부에서 과대 생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23페이지 박스가 나와 있는데 경합성과 배제성 별표 4개입니다. 여기서 문제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배제성과 경합성 모두 있는 것은 민간재입니다. 민간재 줄구시고 공산품. 시험에 안 나와요. 민간재와 공산품은 자, 돈 주고 사야죠. 그 다음에 경합하죠.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도 말이죠. 삼성전자 거와 다른 전자가 LG전자가 경합하죠. 다 돈 내야 됩니다. 이걸 민간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산품. 그것까지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배제 가능성이 있는 것과 비경합성 요금제라는 게 있죠. 요금제. 요금제라는 게 있는데 아까 배제는 뭐와 관련돼 있다고 그랬어요? 돈과 관련됐으니까 요금제. 요금제 이런 얘기죠.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요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다니는 도로가 있다. 그러면 비배제성입니까? 비경합성입니까? 비배제성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답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답이 나오는 게 있어요. 자, 배제 불가능성과 경합성 두 개 만나는 거에서 공유제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제. 그거 이제 별표 치세요. 공공재가 아닙니다. 이번엔 공유제. 이런 게 있어요. 공유제는 뭐냐? 자, 공유제는 경합은 하죠. 경합성은 있어요. 요건 있습니다. 그러나 비배제성입니다. 요게 있다는 겁니다. 즉, 돈은 안 냅니다. 경쟁은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목초지가 있다. 목초지입니다. 목초지가 있어요. 여기, A라는 사람은, 말을 먹입니다. 말을, 먹이는 그런, 뭡니까, 농부였다 하는 얘기고, B라는 사람은 토끼를 먹입니다. 토끼를 먹입니다. 토끼. 목초지가 이렇게 있어요. 목초지는 공유지입니다. 공유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잘 보세요. 말을 먹이는 사람도 여기다 말을 풀어놓습니다. 100마리 풀어놨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토끼를 1000마리 풀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가봤더니 이 목초지 어떨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유지가 슬퍼지죠. 왜? 공유지를 해놨더니 비극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함부로 막 쓰니까 이걸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그래요. 시험에 출제됩니다. 공유지, 그거는 공유제니까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그래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거 보세요. 호수 같은 경우도 공유제가 될 수가 있어요. 호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물고기 잡는다고 떡밥을 너무 많이 뿌리죠. 오염된단 말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이 다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한강이 그랬죠. 한강이 수질이 나빴을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막 별의별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북한에서 뭐 시체도 떠내려오고 그랬어요. 옛날에. 되게 웃겼죠. 북한에서, 북한 쪽, 저쪽에서, 뭐, 금강산 댐 쪽에서. 그리고, 별의별 게 다 내려옵니다. 뭐 그냥 별의별, 뭡니까, 쓰레기 같은 게. 그래 가지고, 한강을 좀 깨끗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맑죠? 떠먹어도 되죠?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만큼, 한강에 가면요, 물고기가 많죠. 지금 많아요, 지금은. 물고기 잡을 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지금. 자, 공유지의 비극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공유지의 비극. 하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딘. 사람은 몰라도 되는데 하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강조한 건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이게 어디 그림인지 맞춰보세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디입니까? 바로 호주죠. 호주와 뉴질랜드인데 이 중간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이 중간 바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노란색을 띤 물고기가 많이 살았나 봐요. 이 공유지죠. 그러니까 호주 사람과 뉴질랜드 사람들이 너무 남획을 한 거예요. 이걸 팔아가지고 잡아서 수출한 겁니다. 노란 물고기를. 씨가 말랐어요.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하딘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공유지의 비극도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2번에 1번꼴로 시험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또 질문해요. 공유지는 공공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공공재라고는 볼 수 없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공공재도 들어갈 수 있지만 공유지는 바로 뭡니까? 경합성은 있는 겁니다. 경쟁을 합니다. 서로 잡아가려고. 아시겠죠? 요거 이해 가죠? 그래서 이런 거는 붉은색으로 서브노트를 해놓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공유지를 공공재의 큰 범위로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별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3페이지에 경합성 있는가, 그 다음에 배제성 있는가, 의미가 중요하고 시험 문제 하나 꼭 출제됩니다. 특히 시험에 나온 것은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좀 출제되겠습니다. 하딘이라는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했다. 이런 얘기죠. 얘는 바로 오렌지 피쉬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와 뭡니까? 호주 사이에 있는 이 공유지죠. 공유하는 거죠. 그죠? 그죠? 공해라고 그러죠. 공해. 영해가 아니고 공해입니다. 누구의 바다도 아니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대표적인 공해가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공해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가 비극이 또 발생했죠. 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이것도 공유지에 비극이 발생했어요. 왜? 러시아 아이들이 말이죠. 이렇게 훈련 받다가 극동함대라고 그러죠. 극동함대들이 글로 지나가요. 그러고다가 뭘 버리냐면 이 폭탄을 버립니다. 쓰다 남은 폭탄. 그걸 밑에다 갖고 지금 동해바다에 오징어라든가 이런 게 다 없죠. 없는 이유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몇 수십 년간 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저는 알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러시아제 폭탄 터지지도 않은 게 엄청나요. 그걸 버린 거예요. 이놈들은 자기 바다에다 버린 게 아니라 여기다 버린 거예요. 그게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동해바다예요. 그래서 한 4년 전에 이 오징어 새끼들이 말이죠. 속초 앞바다에 몇 수백만 마리가 와서 죽었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나쁜 방사능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밑에서. 저도 속초 앞바다 가봤는데 옛날 속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징어가 안 나온다는 아예 거기다 버리니까 비극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도 비극 발생했지만 우리 동해바다도 비극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두 개 다 있는 건 공공재입니다. 거기 공공재, 철도, 국방, 치안, 등대의 불빛. 등대의 불빛 뭡니까? 등대의 불빛도 공공재죠. 여러분들 등대의 불빛이 없으면은 등대의 불빛 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있어야죠. 선박은 말이죠. 금방 스크루가 갑자기 이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최소한 10m다 그러면 부딪히는 거예요. 비행기하고 똑같아요. 봤을 때는 이미 사람 죽는 겁니다. 아시겠죠? 등대가 있어야 돼요.
등대직이라고 이제 있어요. 시험도 있는데 지금도 있죠. 저 같은 사람은 딱 맞을 것 같은데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각종 해산물을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몇 년 있으면은 쓸쓸하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24페이지입니다. 정부 개입 유형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사용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했죠. 요금제, 공유제, 공공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유제라고 그랬죠. 공유제 별표 또 치십시오. 거기 보면은 공유지 비극이라고 써 있죠. 얼마나 중요하면 공유지 비극이 계속 나올까요? 이거는 뭡니까? 공유제 공급 뭡니까? 비용 회피, 과잉 소비. 자, 과잉 소비나 마찬가지죠. 이 목초지를 너무 많이 과잉 소비합니다. 토끼 주인도 그렇고 말 주인 너무 많이 뜯어 먹으니까 일종의 말해서 뭡니까? 과잉으로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돈 지불 안 쳐. 비용은 회피합니다. 이 땅은 썩은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공유제, 공유제입니다. 시험에 꼭 출제됩니다. 꼭 공유제. 공유제와 공공제가 다르죠? 다릅니다. 자, 공유제에서 중요한 것이 코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코주 정리. 자, 줄 그세요. 코주 정리는 뭐냐면요. 밑에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세 번째 줄부터 줄 그세요.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하자는 이론이 코주 정리입니다. 그 정도만 보세요. 코주가 정리했습니다. 즉 공유제에서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스스로 해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목초지 같은 경우에 어떤 시장 개념을 도입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잉으로 소비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차단한다든지 그렇다고 목초지를 더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잉 소비하는 걸 좀 제한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를 코주 정리라고 합니다. 제가 새카맣게 써놨어요. 네, 코주 정리. 경제학 용어입니다, 이게. 자, 우리 행정학은 이렇게 경제학 용어 나오지, 영어 나오지 그러니까 혼자는 공부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 합니다. 지리산에서 아니면은 금강산에서, 금강산 북한이니까 안 하고, 군대에서 공부하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혼자 공부 못 합니다. 이 강의를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육군 병장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왜? 사회 나와서 시험 보려고. 훈련 받고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대장님이 공부하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자기 개발하라고 그럽니다. 왜? 사회가 하도 험하게 돌아가니까 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파이가. 알겠죠? 파이가 줄어들었어요. 파이가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초코파이가 지금 하나가 아니고 반토막밖에 없어요. 사람은 늘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치제는 뭐 가치가 나가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주택이랄지가 의료 이런 걸 가치제라고 그럽니다. 자, 드디어 이제 외부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외부 효과. 그 별표 3개만 치세요. 요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외부 효과는 뭐냐면 의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현상이다. 줄그세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현상이 외부 효과입니다. 가령 이런 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외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경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과수원이 있을 때 과수원에 내년 올해죠. 올해 한 5월 달쯤 되면은 100꽃이라든가 복숭아꽃이 막 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오냐면 양봉업자가 막 옵니다. 양봉업자는 어때요? 돈을 지불했을까요? 안 하죠. 이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양봉업자. 예를 들어서 양봉업자죠. 이 사람이 과수원 주인한테 과수원 주인이죠. 주인에게 어떤 돈을 지불했을까요? 감사의 표시로 떠날 때 여기서 만든 꿀이니까 꿀 10통 드십시오 하고 꿀 주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밤에 싹 도망가죠. 다른 과수원을 가서 또 모으지 그죠? 밤에 도망가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쳐. 이거는 외부 효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효과를 보는 거 이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외부 효과도 이렇게 외부 경제가 있고 외부 불경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하천이 이렇게 있는데, 하천입니다. 하천. 하천이 있는데 여기 공장이 있다.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어떤 페놀이랄지 어떤 오염물질을 몰래 내보내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홍수가 막 났을 때 살짝 내보내죠. 이런 거 많이 봤죠. 그 다음에 구름이 많이 낀 날 이상하게 해서 공장에서 이상하게 그날따라 많이 나오죠.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오염되죠. 그렇죠? 안산 쪽쪽 가면은 갑자기 뭡니까 굴뚝에서 말이죠. 구름처럼 막 엄청 막 뿜어내요. 하필이면 구름이 많이 낀 날. 이런 날은 뿜어내질 않아요. 꾹 참았다가 구름이 많이 꼈다 싶으면 사장이 명령 내리죠. 빨리 배출해. 확 배출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날 갑자기 소지불어져. 빨리 배출해. 한강에다가. 막 보내죠. 자, 이 사람은 한강에 배출할 때 돈 얼마 들었을까요? 오염물질 배출했을 때 돈 얼마 들었죠? 750원 들었어요. 왜 750원 들었을까요? 여기서 근무하는 할아버지 불렀죠. 사발면 750원짜리 끓여준 거밖에 없어요. 딱 750원 들었단 말이에요. 즉 사적 비용이 얼마 들었을까요? 사적 비용은 오로지 750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염물질이 말이죠. 한강을 타고 오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정화시키는 데는 얼마 들었을까요? 7억 5천만 원 들었습니다. 7억 5천. 사회적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사회적 비용은 7억 5천 들었다. 사적 비용은 750원 들었는데 이런 거를 외부 불경제다 그래요. 아시겠죠? 외부 불경제다.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자,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도 있고 외부 불경제도 있다. 외부 효과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과수원집이죠. 신혼부부들이 과수원이 있으면 더 달콤한 신혼생활 한다고 그러죠. 왜? 아침에 열면은 뭡니까? 향기로운 향기가 뭡니까? 공짜로 오니까. 그죠? 과수원에서. 항상 뭡니까? 찔레꽃 향기 맡을 수가 있고.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 합격해야겠죠? 빨리 합격해야 허니문 뭡니까? 신혼여행도 가고 이미 갔다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하여튼간 여러분들은 합격을 함으로써 인생이 바꿔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도 할 수가 있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맥주도 사줄 수가 있어요. 동네 아저씨한테 막걸리도 사줄 수가 있고. 그죠? 만약에 이게 이름이 합격자 이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가서 일해야죠. 편의점 가서 밤 새야 됩니다. 미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수명이 5년이 연장됩니다. 5년이 더 오래 살아요. 합격증 갖다 주면. 그렇죠? 엄청난 차이를 주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사람은 기분이 엄청 좌우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저 기분이 우울한 사람들이 가끔 사람은 우울합니다. 근데 기분 전환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한테 동일하게 주어진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간. 시간은 누구한테나 똑같아요. 저나 오바마나 똑같습니다. 시간은 24시간 딱 정해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공기는 내가 얼마든지 맑은 공기 쏘일 수가 있다는 게 건강만 하면. 그죠? 그 다음에 햇빛이랄까 이런 거는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운동하는 것도 많아요. 이런 거는 누구한테나 똑같이 주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있질 않아요. 집에 있으면은 생각이 뭐랄까요? 좀 우울해져요. 누구나. 나와야 돼요. 밥 먹고서 무조건 바깥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뭐 강의가 없는 날. 공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바깥에 돌아다녀요.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에 좋고 머리가 잘 돌아가요. 머리가. 자, 외부 효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25페이지 보면 외부 경제 효과, 외부 불경제 효과 이렇게 돼 있죠. 외부 경제는 사회적 필요보다 과소 생산한다 줄구세요. 과소.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 효과는 사회적 필요성보다 과대 생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대 생산. 자, 그 정도 지금 뭐 경제학 시간은 아니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주 정리 아까 한번 나왔었는데, 코주 정리는 자율에 맡기자 이런 얘기고, 포인트는 뭐냐면, 환경 문제도 신경 쓴다는 얘기. 코주 정리에서 포인트는 자발적인 협상에 있는 환경 문제를 환경 문제를 푼다. 환경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코주 정리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코주 정리의 핵심 중에 하나는 두 번째 외부 효과의 존재는 정부 개입의 정당화 근거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코주 정리 뭐 사전 보고 뭐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심플하게 나가야 돼. 우리는 행정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경제학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불안전하고 비대칭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정보가 불투명하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겠죠. 이런 경우는 누가 개입합니까? 정부가 딱 개입하죠. 어떻게 개입합니까?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하죠. 세금 부과 처분하죠. 정부가 개입하죠. 많이 버리면은 그만큼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행정학에서는 경제학도 공부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데 역선택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발생할 수 있다. 역선택은 뭐냐면 정부가 안 좋으니까 말이죠. 나쁜 걸 고른다는 겁니다. 나쁜 걸 골라요. 아시겠죠? 나쁜 걸 고른다. 그래서 좋은 걸 골라야겠죠.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 좋은 걸 골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끔 그런 거 있죠. 결혼할 때도 막 너무 고민하면 어때요? 너무 고민하면은 선택을 잘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 정보를 모르니까. 그죠? 정보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죠? 모르죠? 모릅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결혼 정보에서도 국제 결혼이 많기 때문에 화상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거 많죠. 그래가지고 국제공항 갔더니만 30대 중반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아닌 사람이 오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베트남에서 처녀가 왔는데 한국 남자 화상 채팅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왔는데 살아야죠. 그런 경우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북한에 조선족하고 이 회상 채팅했는데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왔는데 이것도 운명이다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건 아니고 하여튼간 그만큼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음식에다 말이죠. 너무 방부제를 많이 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가지고 케이크를 만드는데 케이크를 막 1000개 만들다 보니까 어때요? 썩죠? 방부제를 요만큼 넣어야 되는데 그냥 막 집어 던졌어요. 도덕적 해이. 그죠? 그거 먹고 나니까 말이죠. 몸이 경직 상태가 오고 막 굳어요. 점점. 박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죠. 아픈데 말이죠. 뭐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 있죠. 여보, 주사 바늘 안 들어가. 너무 많이 먹었죠. 라면을. 나중에 수술했는데 안 깨랍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 그러니까 안 일어나죠. 의사 선생님 막 달려갔죠. 왜 안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라면을 100박스 먹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빵 1000개, 결혼하기 전에 빵 1000개, 라면 100박스 먹었으니까 방부제가 엄청난 거예요.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웬만하면 만들어 먹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부 개입. 여기 지금 나오는 거 계속 정부 개입합니다. 잘못하면 정부가 개입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거기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인증제, 자격증 제도, 원산지 표지 제도 있죠. 원산지 표지하고 사람 이름도 쓰죠. 얼마나 이제 거짓말 많이 하면은 누가 만들었다, 언제 만들었다, 어느 곳에서 만드는 것도 막 보여줍니다. 막 김치 만드는 것도 보여주죠. 막 제가 저 목포 쪽에 낙지를 먹으러 가끔 가는데 낙지 해녀 할머니가 막 낙지 캐가는 거 보여줍니다. 근데 갖고 오질 않아요. 잡았다 넣었다 계속 하는 건지 하여튼 모르도 그 할머니가 잡은 게 안 와요. 연포타고 이미 나왔는데. 그게 이게 이건가 의심이 갈 때가 많아요. 원산지 표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부분 이게 문제예요. 낙지 같은 경우는 붙일 수가 없죠. 다른 거는 죽어서 나오는데 낙지는 산낙지네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이마에다가. 중국산이라고 붙일 수가 없죠. 웃긴 게 뭐냐면 바로 옆에는 중국산, 요건 한국산이에요. 또 3배가 비싸요. 똑같이 생겼는데 구별하기 어렵죠.
자, 어떤 방법으로 구별할까요? 예? 구별 방법 없죠. 낙지는 말이죠. 국산과 중국산은 확실히 구별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조기 같은 경우는 수영을 하죠. 움직여서 중국 바다에 갈 수가 있고 하루아침에도 갈 수가 있어요. 낙지는 그 동네에 살아야 되니까 중국산과 국산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국산은 되게 작아요. 세발 낙지가 많고 외국산은 큽니다. 한 5배 커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소득 분배 불공성 대책에서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친 게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외부 효과 발생했을 때 공적 유도를 한다. 정부 규제한다. 그거 줄 닦으세요. 빨간 거로. 외부 효과 지금 공부했죠? 공적 유도. 유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수원 주인한테는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아유, 너네 뭐 옆에 양봉업자 돈도 안 냈는데 좀 고생 많다. 비료 공짜로 가져가. 이런 거예요. 예? 세금이나 혜택을 줍니다. 아시겠죠? 돈을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혜택을, 세제 혜택 준다. 그 다음에 어떤 사료랄지 이런 걸 때 공짜로 막 갖다 줘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경제학 용어가 나왔어요. 지금부터 나온 것은 또 행정법으로 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치학, 경제학, 행정법 다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박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근대 입법국가에서 20세기 현대 행정국가가 됐는데 1980년대부터 신행정국가가 도입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대 입법국가는 뭐냐면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다스려라 이런 얘기예요. 법치국가를 말하죠. 근데 법치국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질적 법치국가가 있고 형식적 법치국가가 있어요. 자, 실질적은 뭐냐면 요거는 형식과 내용까지 모두 적합하라, 적절하게 하라. 이거를 실질적 행정국가라고 그럽니다. 내용도 적합해야 돼요. 형식적으로는 껍데기만. 여러분들 뭡니까? 절 같은 데 가면은 불상이 있을 거예요. 금불상이죠. 속도 금입니까? 속도 금이에요? 아니죠. 근데 옛날 거는 금이었어요, 진짜. 금은 주먹만 와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국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개 속이 비었죠. 가서 두들겨 봤죠? 두들기면은 주지 스님한테 맞아 죽어요. 예의를 갖춰야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도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도금을. 자, 그래서 형식과 내용까지 모두 적합하게 해야 된다. 이거를 실질적 법치국가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발전했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입법국가라고 그러죠. legislate state라고 그러죠. legislation에서 온 거예요. 뭐 법을 만들다. 그래서 이거의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state는 여러분들 뭐 국가다 이런 뜻이고 정부다 이런 뜻입니다. 행정국가의 특징 알 필요 없는데 아무튼 간에 행정국가는 질적인 측면에서 전문화가 되어 있다. 줄거세요. 전문화와 기술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예산제도를 도입했는데 품목별 예산제도, 그 다음에 성과주 예산제도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서 알아둘 내용 중 하나가 영기준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ZBB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거 하나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과거에는 말이죠. 점증주의라고 했어요. 점증주의에서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참고를 했단 말이에요. 조금만 변형을 했는데 지금은 영기준입니다. 다 없던 거로 하고 다시 시작한다. 이때까지 있었던 거 예를 들어서 99번이 있었고 여기서 하나만 플러스하고 100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과거에 있었던 것을 모두 제로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영기준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종의 혁신이죠. 여러분도 과거에 어떤 고민을 했는지 몰라도 올해가 무슨 년이죠? 원숭이띠죠. 원숭이띠인데 말을 잘해야 됩니다. 원숭이띠인데 그래서 이제 이 원숭이띠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시겠죠? 작년이 무슨 띠였죠? 양띠였죠.
양띠는 양띠분들 여기 뭐 계실지 모르는데 양띠와 원숭이는 사실은 머리가 엄청 좋은 동물에 속합니다. 그렇죠? 원숭이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 뭡니까?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올해는. 그래야 합격을 일궈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올해는 머리 쓰는 해예요. 작년에는 털 깎는 해였죠. 예, 작년에는 털을 많이 누가 하얀 털을 많이 하느냐 이런 뭡니까 카툰이라고나 뭐 양을 뭐라고 그러죠? 양의 털을 하여튼 그 털이었는데 올해는 두뇌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뇌 싸움이에요. 자,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연기준 예산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규모 팽창에 대한 견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1번 니스카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과 파키슨 법칙이 있습니다. 그 빨간 거로 줄 닦으세요.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과 파키슨 법칙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니스카넨 같은 경우는 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말이죠. 또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상하게 예산을 크게 선정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일단 크게 확장해서 제출한다는 겁니다. 일단 100원 들어갈 것도 200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바로 니스카넨의 법칙이다. 예산 극대 모형이다. 예산을 너무 많이 이렇게 책정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주관하겠죠? 그러나 공무원은 좋죠.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오면은 회식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돈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좋죠. 그죠? 플러스 파키슨 법칙이 있어요. 파키슨 법칙은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하를 말이죠. 공무원이 되는데 부하가 한 명이 필요한데 2명을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2배. 뭐든지 2배로 둔다는 거예요. 뭐든지. 4명이 필요하면 8명. 부하를 통솔할 사람을 많이 둔다. 이걸 부하 배중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부하를 많이 둔다. 그 다음에 업무 배중의 법칙도 있어요. 하나 할 거를 2가지 합니다. 종이 2장 만들죠. 왜?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어차피 월급은 나오니까. 그죠? 업무를 배중시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장 밑에 뭐 과장이 있고 그랬잖아요. 이제 다 없앴어요. 팀장으로 바꿨어요. 옛날에 국장과 과장이 날아갔어요.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팀장. 그거를 줄였습니다. 왜? 월급을 그 사람 또 줘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업무와 부하를 2배까지 한다. 그래서 업무 배정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업무 배정.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파킨슨의 법칙과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공무원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하는지 모르죠. 어디다 쓰는지도 몰라요. 왜? 뒷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나가죠. 팔을 흔들질 않아요. 왜? 이것도 에너지 낭비니까. 밥 먹을 때만 딱 밥 먹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하고 나가요. 진짜 과천 종합청사 아니면은 세종 종합청사 옆에 가서 가만히 지켜봐요. 똑같이 나오죠. 뒷모습이 똑같아요. 팔을 움직이질 않아요.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보몰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몰병. 보몰 디시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정부 부분이 말이죠. 낮은 생산성이 있어요. 정부 부분 낮죠. 왜? 열심히 일하지 않죠.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투입을 아무리 해본들 또 낮아진다는 벽이에요. 이걸 보몰병이라고 그래요. 해봤자 가만히 있으니까. 현직에 계신 뭐 공무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내 거 아니잖아요. 그래 내 거만 엄청나게 내가 이익을 창출하려고 엄청나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김밥집 한다 새벽 3시에 일어나죠. 죽어라 하죠. 그러나 공직사회는 그렇지 않죠. 9시에 딱 그 자리 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나오라고 하겠지만 안 나가도 그만이에요. 5시에 퇴근하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뭐 욕을 얻어먹겠지만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당신 왜 업무 처리 안 하고 집에 가? 아유 근무 시간 끝났다. 끝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12시, 11시 59분 59초 딱 되면은 언제 옷이 자동적으로 입혀져 있죠. 자동적으로.
언제 입은지 몰라요. 자기들이. 그리고 또 딱 청사 앞에 딱 일렬로 서 있죠. 밥 먹으러 가려고. 무슨 군부대 같이. 자기도 모르게. 자, 이게 바로 보물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투자해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자본을 투자한 만큼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병이 생긴다. 이걸 보물병이라고 그래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말이죠. 정부에서 또 문제가 됐던 게, 이것만 하고 이제 수업을 이번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대응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응성. 용어가 있습니다. 대응성. 요게 약합니다. 약하다. 대응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형 기업체는, 손님이 뭘 원하면 제가 다 바꾸죠. 근데 이 공무원 이쪽에서는 공익계통에서는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나는 내 책임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내 책임 아니에요. 상부 책임이죠. 상부한테 갔더니 나는 실무 책임자 아닙니다. 그러죠. 실무한테 갔더니 나는 정책 결정자가 아닙니다. 서로 미룬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대응성이다. 즉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적시에 대응할 수 없는 대응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용어 배웠는데 이거 배웠었죠? 적실성 배웠죠? 이런 용어를 좀 조심해 주세요. 적실성과 대응성. 그죠? 적합하게. 자, 뉴욕 맨하탄 가보니까 미국이 제일 잘 사는데 제일 거지도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흑인들이 빈민가에서 거의 굶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제 안 해주고 무슨 세계 최강이냐 이렇게 비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이게 바로 신행정학 개론이었잖아요. 행정학 이론인데. 그렇죠? 이때 나왔던 게 바로 적실성이잖아요. 적합하고 실현 가능하게 행정을 하라. 미국이 아무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 올려봤자 그 밑에서 빈민가들은 맨날 굶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아이러니컬하죠. 삼성 그룹 뭡니까? 이 빌딩 있는 바로 옆에는 빈민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씁니다. 아예 그냥 뭐 시골에는 빈민가가 없어요. 거지가 없습니다. 시골에는. 거지가 서울이 제일 많아요.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제일 많을 거예요. 서울이. 거지가 거지라고 않죠. 외국은 거지가 라이센스가 나와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거지도 직업인 거예요. 경쟁률이 100대를 넘어요. 우리나라는 거지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거지가. 항상 조심해야겠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험에 노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뭡니까? 아무데나 가도 알코올 사 먹을 수가 있죠. 담배 하루에 100갑 핀다고 누가 구속합니까? 하루에 소주 100병 먹는다고 누가 구속해요? 호주는 구속을 해요. 맥주 3잔 먹으면 경찰이 뛰어와요. 알코올 농도 딱 잽니다. 그만. 더 먹으면 구속. 외국은 구속하는데 우리나라는 구속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지도 많고 폐인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규제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정부 규제부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와요.